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7장 불확실성화의 선택 3절 위험한 자산의 선택에 관한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자산에 관한 선택이에요. 근데 자산이 그냥 안전한 자산이면 좋은데 여기 리스크, 위험이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 자산이라 할 수 있겠네. 위험 자산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들어보셨겠지만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이 위험한 자산들을 어떤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골고루 바구니에 담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위험성이 역시 결부되어 있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자산들을 섞어서 보유하려고 해요. 이 바구니야, 바구니. 바구니에다가 다양한 위험 자산을 A, B, C, D 뭐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유하는 여기 나와 있는 자산에는 글쎄 뭐 완전히 안전자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실물자산이라 합니다. 실물자산.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이 있겠죠. 금융자산. 자, 실물자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손에 잡히는 뭐 부동산, 귀금속, 금 이런 거, 보석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골동품 이렇게. 자, 금융자산에는요. 은행의 예금 이것도 금융자산이죠. 그 다음에 뭐 주식, 채권,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금융자산이야. 근데 각각에 대한 약간 위험의 정도가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특성을 위험에 대한 특성으로 우리가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산마다 기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yield라는 수익성이 있고요. 수익성. 그리고요. 리스크라는 위험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험. 수익과 위험. 그래서 위험성 이렇게요. 이 두 개 정보를 알게 되면 각각의 다양한 금융 자산들에 대한 특성들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어떤 자산의 수익성이 높다? 그럼 평균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익성이다.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수익률보다 B의 수익률이 더 이렇게 높아요. A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 높은 걸 더 좋아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익률은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위험이 얘는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퍼져 있다 할게 C는. 그럼 수익률은 똑같지만 위험이 크면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 거지. 잘 될 때랑 안 될 때랑 낙차가 큰 상황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건데 분산, 표준 편차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건데 그게 바로 위험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위험성은 이게 클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수익률은 클수록 좋고 위험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은행 예금을 갖고 있으면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어떤 사람이 보유하는 여러 가지 자산을 통틀어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위험 자산들 이런 거 어떤 비율로 섞어서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산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포트폴리오 선택의 모형 이렇게 한번 볼게요. 2번. 그래서 포트폴리오 성격의 모형, 포트폴리오 모형 이렇게 하시죠.
자, 첫 번째 줄 볼까? 투자자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고요. 자,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선택되는 자산으로 안전자산, 무위험자산이라고 할 거예요. F가 있고 위험자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K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 자산을 얘기하고요. 리스크 프리인가 보죠. 리스크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R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K로 썼어. 왜냐면 이자율이 R이 겹쳐서 그래요. 이게 이제 위험한 자산, 위험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 무위험자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위험자산에 대한 수익률, 그거를 RF, RK 이렇게 할 거고요. 보통은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수익률이 더 높은 걸 보통 좋아하긴 하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 단락 볼까요? 두 자산은 위험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무위험 자산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이렇게 하는데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로 할게. 얘는 빵이야, 빵. 오케이?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요거는 뭐 시그마 K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투자자가 다음 단락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1이라고 상정했어요. 그 중에 A%만큼을 위험한 자산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관심사가 이거니까 A로 하고 안전자산을 1-A 이렇게 비율로 보유한다고 합시다. 자, 이때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그리고 위험성 요거에 대한 기대치와 표준 편차에 대한 공식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에요. R 수익률 포트폴리오 해서 뭐 P라고 써놨는데 요걸 가중치로 넣는 거지. 그래서 A만큼 해서 K 요거만큼 해서 RF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먼저 썼네. A만큼 해서 RK 그리고 1-A만큼 해서 RF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약간 기대치를 어떻게 썼었는가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은 A의 비율로 해서 시그마 K 그리고 시그마 K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빵이잖아. 그러니까 1-A 곱하기 빵 되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오케이? 자, 뭐 그냥 굳이 쓴다 그러면 1-A에다가 시그마 F. 근데 안전자산이니까 얘는 빵 이렇게 해서 얘기를 쓴 거죠. 자, 그게 거기 보시면 식에 7-6, 7-7 식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A 이게 위험 자산에 대한 보유 비율이 되겠어요. 위험 자산을 얼마나 내가 비중으로 둘 것인가 비중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게 빵이면 전부 다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겠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밑에 우리 효용 극대화하는 사람의 선택을 나타내려고 효용함수 이렇게 나타냅시다. 이게 이제 목적식이 되는 거죠. 효용함수는 자,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 수익과 시그마 리스크 나타내는 위험 이걸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쓰고요. 한계 효용이 0보다 크죠. 얘는 리스크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무차별 곡선 나타내는데 수평축에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험성을 놨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수익성을 놨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효용함수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고요. 효용의 증가 방향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무 얘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효용의 증가 방향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보시면 I1 무차별 곡선 디퍼런스 커브죠. I3 해가지고 당연히 I1보다는 I2가 효용이 크고 I3가 효용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효용함수 요걸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 제약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예산 제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약식. 자, 거기 보시면 투자자가 직면한 예산 제약은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요거 두 개 7-6과 7-7식 요걸 활용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잘 보시면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여기다 그릴게요. 아니 얘가 P란 말이야. 수익률,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 리스크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관심사가 수익률 R로 표현되어 있고요. 제약 조건이 여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해당하는 걸로 시그마로 표현이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식을 잘 보면 RP가 어디 있어? 요거 보이세요? 예.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P는 어디 있어요? 요거 있네. 얘와 얘와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하려고 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가 아이고 정신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신없어. 근데 X축에 어떤 변수가 있고 Y축에 어떤 변수가 있냐 그것만 우리가 잘 보시면 돼. 얘랑 두 주인공이 얘니까 얘랑 얘와의 관계를 우리가 보려고 한다고요. 그 둘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뭐가 연결을 할 수 있겠어요? 얘 연결고리가 되는 게 얘가 있지. 얘. A가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없어지니까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식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요거 두 개를 나타내려고 해. 그럼 A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먼저 거기 식이 잘 나와 있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A가 1에 넘어가니까 시그마 K분의 시그마 P. 그렇게 복잡한 얘기 아니야. 그냥 이거 식 전개한 거야. 이거를 대입하는 거지.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대입하는 게 여기 직접 대입해 보세요. RP는 A. 우선 A를 살짝 밑으로 먼저 뺄게요. 여기 A, K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A 대입하기 전에 RK 요거 따로 쓸게요. 플러스 RF 빼기 A, RF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RF가 아니라 A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하면 A로, 요 RF 먼저 쓸게. RF 먼저 쓰고 A로 묶으면 그게 이제 그 밑에 식 나와 있는 거죠. A로 묶어서 RK, RF 이렇게 그냥 연산한 거야. 여기 무슨 뭐 미적분이 뭐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약간 통계 얘기가 좀 들어갔지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연산식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해야 될 거는 요거 나타내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요게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주인공이 뭐라고? RP와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 이걸 찾아야 되니까 RP와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시그마 P 요거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대입을 해서 나타낸 식이 214페이지 식이야. 자, 그래서 RP라는 거 수직축이 RP니까 이걸로 식을 정리하고 절편입니다. RF 더하기 자, 시그마 P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시그마 P 끄집어내고 얘가 기울기야. 시그마 K 그 다음에 RK 마이너스 RF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RK, RF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인공을 찾아요. 얘와 얘가 두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되고요. 얘는 뭐야? 그치. 여기 보시면 RP가 빵일 때 절편입니다. RP가 빵일 때 절편. 요거지. 얘가 수직축에 나와 있는 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RF.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프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AB 연결해놨어. 그래서 색깔을 그래요. 요걸 합시다 그냥. 여기가 A고 이렇게 해서 여기 B까지 이렇게. 여기는 위험 자산을 전부 다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잘 그려놨죠?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두 개 접목시켜서 요걸 접목시켰더니 이렇게 접할 때가 바로 효용이 극대화되고요. 거기 보시면 여기가 2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 밑으로 내려 그립니다. 그럼 전체가 1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평축 이게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여기에 나타내는 게 바로 위험한 자산의 비율이 되는 거야. 이 전체분의, 그러니까 이게 하늘 색깔 분의, 요 하늘 색깔, 이 전체 길이 대비 빨간 색깔 길이가 위험 자산의 비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요게 안전 자산 아니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는 위험 자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비율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14페이지에 요거 살짝 도출하시고 몇 번 하시게 되면 이제 암기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용 극대화 하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는 네 A가 완전하게 위험자산 비율이 빵이니까 A가 빵일 때고 여기는 위험자산이 A가 1이 될 때 여기는 위험자산이 빵일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사람마다 선호도가 무차별 곡선에 반영되는데 한계 대체율이 이제 무차별 곡선이 얼마나 가파른가 그거에 따라서 선택점이 달라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수직에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여기선 연습할 건 아니니까 수익률이고 리스크야. 이게 수직이야. 이렇게. 어떻게 돼? 위험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무리 올라가도요. 위험이 정해져 있으면 아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수평에 가까울수록 위험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 위험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위험에 되게 위험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요. 그 정도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요. 위험 자산을 줄이기 위한 분산 투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산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바로 앞에서 본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어떤 비율로 섞는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위험한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섞어서 보유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분산 투자 다이버시피케이션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고요. 215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전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성의 정도를,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석양의 격언이 있는데, 한 바구니에 넣었다가 떨어뜨리면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일부 아니면 건질 수라도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산 장사와 남학신. 너무 옛날 얘기긴 해. 우산 이건 뭐야? 비가 올 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학신 아세요? 이렇게 신발이 있는데 이게 그냥 고무신이나 이렇게 뭐 신발하면 비가 오면 물이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만큼 높이, 굽 높이가 있는 그런 구두야. 이제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뭐 발이 젖지 않게 되겠죠. 자, 밑에 상황을 보니까 우산 장사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가 아주 이득입니다. 맑을 때는 별로 뭐 양산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뭐 별로 혜택이 별로 좋진 않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 팔린다는 얘기죠. 날씨가 맑음 이렇게 있어요. 맑아요. 맑고 비가 내려 비가 내려 비가 내려요. 보이십니까? 자, 그럼 날씨가 맑게 되면은 우산 장사는 수익이 단위가 4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매출이 나오는 거야. 비가 오면 20만 원. 남학시는요, 날씨가 맑게 되면은 20만 원, 비가 오면 4만 원. 아이고, 남학시는 잘못 설명드렸네. 비가 올 때는 이제 우산이 좋고 남학시는 별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자, 우선 그렇게 보시죠. 얘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남학신 보신 적 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뭐 날씨가 맑으면 부채 뭐 이렇게 손부채 뭐 이렇게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자, 날씨가 맑을 확률과 비가 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로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 2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어떤 날이 맑을 확률과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각 사람의 기대 수입은, 우산 장사는 기대 수입이 어떻게 돼요? 기대 수입이, 기대 소득이라 할까? 기대 수입이 2분의 1에다가 4,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12만 원 이렇게 되고요. 밑에 남학신 장사도요. 기대 수입이 똑같습니다. 예, 확률은 2분의 1 되고 20 맑은 날 좋고 2분의 1이 되고 4 이렇게 돼서 기대 소득이 기대 수입이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다음 줄 보시면 날씨가 맑냐 아니면 비가 오냐에 따라서 기대 수입은 똑같지만 날씨가 맑으면 두 자녀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는 남학신 장사를 하니까 맑을 때는 첫째가 돈을 못 버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첫째 생각 때문에 엄마가 잠을 잘 못 자고요.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하는 첫째는 괜찮지만 둘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자, 그래서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그래서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날씨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산과 남학진을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말고 반반씩 하면 어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분산 투자해서 야 우산도 50% 있고 남학신도 50% 있고 이렇게 하면 어때?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마지막 단락. 만약 이 두 사람이 모두 우산 장사와 남학신 장사를 병행, 겸하게 된다면 우산 장소는 점포의 반을 채우고 있던 우산을 치우고요. 남학신으로 채웁니다. 남학신 장소는 절반 없애고 우산을 채워요. 서로 교환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우산, 남학신 좀 교환 좀 해서 반반 마련합시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맑은 날은 우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2만 원, 반토막 나겠지. 남학신에서 나오는 수입이 10만 원. 근데 확실하게 12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대라는 말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불확실한 수입이라니까. 불확실성이 내포된 수입이야. 그러니까 4로 될 때는 완전히 기근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반띵 해가지고요, 2가 되고 10 이렇게 되니까 얘도 10이 되고 2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반반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12만 원이 되는 건데, 이때는 확실하게 12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두 개를 이렇게 갖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기대 수입이 아니라 확실한 수입이 12만 원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차피
안정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갖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니까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줄. 근데 이게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렇게 분산 투자했을 때 위험성을 줄여서 수익은 12만 원, 12만 원 똑같지만 여긴 불확실성인데 여긴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불확실성을,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까? 하면요. 우산과 남학신 장사의 수입이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이러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보니까 날씨가 맑을 때, 흐릴 때 서로 좋아하는 이득을 얻는 게 완전히 반대잖아. 그래서 그걸 골고루 섞음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해가 나나 비가 오나 이게 여기가 만약에 4, 20 이렇게 똑같이 되면 이렇게 분산 투자했을 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약간 불확실성의 선택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책은 그래도 아주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좀 요런 개념이구나. 그리고 자산 선택, 더 나가서 분산 투자 그런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뒤에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챕터 9장 이제 뭐 생산자 이론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